정상회담보다 이르면 내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전 의제 투트랙 협상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까지 남은 8일이 추후 빅딜의 향방을 가를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북미 간 협상 상황에 대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전 경호 점검을 위해서 북한 서기실, 외무성, 통일전선부, 호위사령부 총출동했습니다. 북한 측 동해안, 지금 하노이에서 누가 어떻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전 경호,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최고 존엄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국빈 방문을 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가장 그 국가에서 큰 행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친다면 이제 정부 부처 중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관계 부처들에 있는 인사들이 총동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 경호 부분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전 부분을 말씀드리면 김창선 그 국무위원회 부장인데요. 우리로 친다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의 서기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왔고, 이제 그분이 그 작년에 있었던 4.27 그 판문점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즉 구체적으로 숙소를 어디를 모을 것인가, 그리고 회담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회담 이외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어디를 시찰하고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런 곳을 방문할 때 어떠한 동선을 갖고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갈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동선을 점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이제 경호죠. 경호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알려진 것이 김철규 호위사령부 이제 부사령관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친다면 청와대 경호팀이 총출동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경호를 책임지겠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면 정상회담장까지 이동하는 것, 숙소에서의 경호, 그리고 동선에서의 경호, 일정상에서의 경호, 굉장히 좀 그게 빡빡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미리 살펴보면서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베트남 당국과 어떠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또 미국 어떤 경호팀과 어떠한 협력을 통해서 경호를 수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고요. 그리고 또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대외 행사이기 때문에 거의 그 관련된 인사들, 그러니까 관료들이 총동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빈 방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거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어제 이 김창선 부장이 삼성전자 이 핸드폰 생산 공장 주변에 둘러봤다고 해가지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 북한의 경제 발전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파격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과연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산업체라고 쓰는 삼성전자를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경제 발전 목적, 즉 대내적인 목적을 위해서 방문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짜 파격이죠. 한국이라는 남한에서 거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업이라고 쓰는 삼성전자 현지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북한도 이러한 베트남 롤모델을 삼아서 이제 경제, 해외 투자 혹은 어떤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제 발전 의지를 표력해 준다면 굉장히 파격적일 텐데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라면 베트남에 있는 이제 중국 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이라면 조금 행보가 좀 쉬울 텐데요. 이게 한국이기 때문에 그게 던지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를 방문해 준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남북 경협의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것인가, 향후 비핵화 조치가 진행돼서 제재가 완화되는 국면이 오면 우리가
남아있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경제에 어떤 협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삼성전 방문하려면 어떤 무엇보다도 북미 정상 간의 어떤 그 통 큰 어떤 결단이 나와야지만 그러한 그 결단, 어떤 그 뭐랄까 딜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추후의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의전팀은 이미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이 의제 협상팀도 곧 하노이에서 이제 합의문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그리고 합의문에서도 다룰 의제가 12개. 참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2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 6일에 싱가포르 선언에서 이제 4개 조항의 합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가 북미 관계 개선이고요.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고요. 세 번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네 번째가 미군 유해 송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전을 이뤄야 되는 것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 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제 비핵화만 의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비핵화 그리고 추가 뭐 유해 송환이라든지 그런 신뢰 구축 수단으로서 또 다른 어떤 그 조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 12개 정도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뭐 종전선언 혹은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 예. 이런 부분, 그리고 혹은 이제 그 평화 협정을 위한 다자 협상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것 이런 부분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제 동창리, 풍계리, 폐기 된 것에 대한 사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관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면 세어보면 거의 예. 1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개 정도 의제가 됐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평양 비건 대표의 방문에서 허심탄회하게 북미가 원하는 것을 놓고서 이제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그러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2차 정상회담에 초안을 작성하는 이런 업무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고받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미국 측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언급을 되는 거는 지금 영변 핵폐기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뭐 ICBM 반출이나 뭐 영변 외 다른 시설을 폐기한다거나 뭐 로드맵을 도출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게 가장 유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바람직하고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가 많으면 좋겠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신뢰가 아직 그렇게 구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떤 중간 정도의 딜이 나오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비핵화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영변 핵시설 폐기, 그 이전에 이제 말씀드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풍계리 핵심을 폐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중심의 또 국제 전문가들이 참가를 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부분이죠. 사찰 검증하는 부분. 이것과 영변 핵시설 폐기. 여기까지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가장 우리가 성공에 있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얘기가 나왔던 그 두 부분에서만 북한이 허락을 해준다면 예. 결단을 해준다면 그러면 제재 유예나 완화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어떤 그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유해 송환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좀 들어간다면 예. 우리가 기대하는 남북 경협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플러스 플러스 알파라면 ICBM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플라토늄이라든지 우란 농축 시설, 그러니까 영변 이외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하거나 검증하는 것까지만 어떤 결단을 내려준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북 제재 완화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유예, 즉 이제 그 북한이 바라는 그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말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간다면 좀 성공인데 현실적이다. 근데 거기서 더 뛰어넘는 게 나간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ICBM을 폐기한다든가 핵탄두 일부를 폐기해 준다면 그러면 미국 측이 더 나아간 조치. 그래서 그 개성공단 재강동을 포함해서 이제 유엔의 어떤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북한이 원하는 것이 이제 유류 수입을 제한하는 그런 그 결의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간다면 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말씀을 뭐 다 해주셨는데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뭐 금강산 관광, 뭐 개성공단 재개, 뭐 이런 경제적인 숨통을 일부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연락사무소 개설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류 쿼터 제한을 조금 더 늘려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응 조치에 대한 수위 어떻게 좀 전망 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상응 조치의 수위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제 그 비건 대표가 얘기한 수준에서만 그 결단을 해준다면 사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변 핵시설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이 어떤 북한의 핵 능력에 있어서 그 여전히 어떤 중요한 상당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영변 핵시설의 폐기 그리고 물론 또 그와 더불어서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사찰을 해주고 사료를 채취하게 해줄 것이냐 검증을 했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그 조치를 취해준다면 이제 그 상응 조치로서 말씀드린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아니면 그 인도적인 지원을 갖다 확대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혹은 뭐 그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을 해준다는 이런 부분, 뭐 대북 제재 유예나 완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이 원하는